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조건은 까다롭고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미국 상무부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을 지켜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약 한 39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를 했을 때 2천억 이상의 그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을 따라야 되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두 가지의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을 나오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네. 초과분에 대해서는 75% 정도를 이익 공유제로해서 가져가겠다는 독소 조항이 있고요. 둘째는 세액 공제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년만 유예가 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지원법 이름만 보면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치포 동맹은 미국과 일본, 대만, 한국이고 또 네덜란드의 이제 아시밀이라는 회사가 또 UV 장비를 굉장히 세계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시설을 공개하라든지 초과 이익에 대해서 75%를 환수한다든지 또 뭐 미국의 국방부가 시설을 전면 시설을 다 볼 수 있게 또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유럽 모든 기업들이 너무 한다. 아예 이렇게 과도할 것 같으면 우리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한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수출의 한 20% 중에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더 이상 중국에는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전체 반도체 60%를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너무 과도하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해서 매년 한국은 100조 원 정도의 경사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도 막 폭등하고 반도체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42%가 급감하게 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 한 50조 원 적자가 났고요. 이렇게 적자가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 1호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아주 큰 문제가 생겼고 지금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한국의 전체 투자 자산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세계와 롯데가 중국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고 철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 수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60%를 차지하는 중국의 아주 큰 문제다. 그래서 독소 조항이 많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만, 유럽 전부 다 아주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문제가 많다. 특히 이제 조건 하나하나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미 국방부가 이 반도체 연구와 생산 시설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이 원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이게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라는 것은 미국의 주력 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주력 사업 플러스 미국의 이제 국방 관련된 것도 있죠. 네. 국방 관련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한 한국 회사들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해외로 유출이 될까 하는 우려하는 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 조항에서 보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한다 하면 그럼 이익의 목표를 내놔야 될 것이고 그 이익의 목표를 내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금 흐름을 공개한다는 것은 생산 원가가 얼마냐, 재고가 얼마냐, 그다음에 뭐 이익은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해서 어찌 보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다 공개하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네. 그것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정보를 열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핵심 기술이 노출이 되면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차별적인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80%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비메모리가 이제 한 65% 되는데, 비메모리의 또 80%는 대만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6%, 20% 정도 대회다. 결론은 한국이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이고,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력이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있는 공장들을 다 미국 좀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미국의 공장을 좀 지으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인데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는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미국이 51조 원을 대줄 테니까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이렇게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바로 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이 보조금을 주는 걸 가지고 75% 이익을 다시 미국에 토해내라. 바로 이런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보조금을 주는데 이익 나면 보조금의 75% 다시 줘라. 그거는 보조금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반도체 공급망 안정,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들은 미 행정부 주도라기보다는 미 하원에 의해서 사실 주도가 되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이익에 대해서 보조금 뭐 75%를 환수한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약 한 20조를 투자합니다. 네. 예상하는 금액은 한 3.5조 정도를 받지 않겠는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75% 하면 그렇게 어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20조를 투자해서 감가상각이 빠지고 한 3년, 5년 뒤가 되면 그보다 훨씬 큰 이익이 나와야 되는 게 반도체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투자를 가능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환수를 하면서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회계장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회계장부라는 건 기업의 생명인 겁니다. 재고가 얼마 있느냐, 그다음 생산한 원가는 얼마냐, 얼마나 생산하느냐, 인원은 얼마 있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수요 기업이 누굽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삼성이 얼마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격 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우려된다는 점이죠.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나 예상 현금 흐름도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경영 간섭 아닙니까? 당연히 뭐 지나친 경영 간섭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50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났습니다. 전부 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4분기에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서 90% 급감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작년 말부터 분기별로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는 이익은 났지만 90%가 급감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아주 크게 좀 줄어들 것이다. 매년 50조 원씩 순이익을 내다가 금년에는 한 25조 원 정도, 반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또 전체 수출, 반도체 수출의 60%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도 10년간 또 제한을 하게 되니까
삼성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산자부 상관이 담당이 이제 미국에 가서 협상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진퇴양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하겠다. 최신 장비라 미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반도체 원천 기술의 60%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이라든지 뭐 장비를 중국에 못 가져가게 해서 네. 중국이 반도체 격차를 줄이고 생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패권 전쟁이 한국에서 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미국에다 투자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근데 투자하는데 중국하고는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하고만 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사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은 동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사업에 진입을 하지 마라. 한국은 이미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우시 공장으로 해서 SK 하이닉스에서 디램의 총 생산의 48% 생산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안 공장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42%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바로 중국에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업의 특성이 뭐냐면 현재 있는 반도체 장비로서는 만든 제품을 한 2년만 지나면 라이프 타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능 개선을 위한 확장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지금 일단 1년을 유예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미국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중국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중국에 있지만 뭐 또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70조라는 커다란 돈이 중국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0조, SK하이닉스가 30조 투자가 돼 있는데 그럼 이 70조는 해수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지금 사실 당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것을 멈출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이미 설립한 공장들이 있고 또 투자금만 70조 원인데 예. 만약 미국에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엄밀하게 26%고 홍콩이 7%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과 홍콩에서 수출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33조를 투자해서 만들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반도체 생산은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첨단 반도체도 만들지 말고 미국이 요구해서 투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기로 전용되거나 순수하게 산업용으로만 될 수 있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정도만 계속 공급하겠다. 미국이 양해를 받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0%를 반도체를 중국이 사가는데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투자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만다는 것은 한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다. 경제라든지 산업용으로만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게 좀 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최첨단 반도체고 AI 반도체라든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만 생산하겠다. 네.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으로 가서 이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설득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좀 받아내야 가장
그나마 우리 기업한테 좀 도움이 될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통상교수본부장도 가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또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미국의 이제 동맹국으로서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현재 반도체 공급망 안전망을 주도를 하면서 중국을 배제를 하고 우리 한국은 동맹국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는데 이제 자꾸만 독소 조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은 첫째는 현재 1년 동안에 중국의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1년 동안에 유예를 받았는데 네. 이 유예 기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초과이익 공유하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해외 장부 3년치를 내놓는다든지 필요하면 실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영업 비밀을 열어라는 것이고 기술 내용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3년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나 통상교수본부장이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최소한 그 두 가지는 빨리 풀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가 이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좀 인정해 달라. 지금은 보면 상의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오고 있고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치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동맹국으로서의 위치 이것을 좀 인정해서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반도체 공망 안전망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네. 송 교수님. 예, 지금 현재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평택의 공장의 한 5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에 가져와서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공급을 받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옮기는 것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수십 년간 미국 사람을 고용하면서 미국의 GDP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같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불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도 앞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고 미국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보고 그 다음이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우리가 안보의 파트너면서 또 경제 협력이다. 이러한 한국에 있는 상황을 뭐 밀고 당기기를 좀 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안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미국의 공장을 계속 추진했던 것은 끝까지 짓게 하고 대신에 이런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계속 경제적으로만 산업적으로만 이용하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